요새 우리 아들이 어디 책에서 봤는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어린아이라 의미와 뜻은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만큼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특히나 저는 저를 찾아온 인연들에 대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인연들은 제게 큰 깨달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까지 잡아주었고, 그 덕택에 제가 아내와 아들과 가정 꾸리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인생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때는 희망도 없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저도 다시 일어났으니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엔 부끄럽고 악몽 같은 어린 시절이기도 하네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자식인 제가 보기에도 도대체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워낙에 성격도 맞지 않으셨고 하다못해 식성과 취향까지도 맞지 않으셨던지라 저희 집 반찬은 늘 둘로 나뉘었어요. 아버지는 워낙에 모든 음식을 자극적이고 짜게 드시는 편이었고, 어머니와 저는 짠 걸 잘 못 먹고 싱겁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귀찮으셔서 반찬들을 대충 싱겁게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밥상에서 소리를 치셨지요. 이걸 지금 누구 먹으라고 차린 거야?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내가 이런 맛 같지도 않은 음식 먹으려고 돈 벌어다 주는 줄 알아? 다시 해와. 그렇게 입맛에 안 맞으면 본인 취향에 맞는 음식을 직접 차려 드시던지, 아주 소금을 들이부어야 맛이 난다는 사람 취향을 어떻게 맞춰? 아휴, 아무래도 저 양반 음식 먹는 거 보니 오래 살긴 글렀수. 나랑 우리 아들은 고혈압으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나 소금 드립다 부어 드시구랴.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건강이고 나발이고 일단 맛이 좋아야 입에서 당기지. 그렇다고 어떻게 옆에 내가 허구한 날 서방한테 저리 악담을 퍼부어. 아이, 기분 나빠서 이 밥상 못 받겠네. 나 알아서 나가 사 먹을 테니까 맥맛으로 먹던지 알아서 해. 라며 기분 나쁘다는 듯 숟가락을 딱 내리치시고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셨고, 지지 않겠다는 듯 뒤통수에다 대고 확 막말을 갈겨버리는 어머니께서는 보란 듯 아버지가 남긴 밥을 버리고 일부러 더 좋은 반찬을 내놓고 먹었습니다. 허나 이런 갈등도 나이가 드실수록 지쳐가시는지 결국 어머니께서는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예 둘로 나누어서 밥상을 차려버리시기 시작했더랬죠. 두 분이 이렇게 다투실 때면 가운데에 껴서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얼른 이 싸움이 멈추기를 바라기만 했습니다. 밥상 문제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들로 늘 다툼은 있었지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살림하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며 늘 어머니를 꾸짖으셨고, 어디 기센 거라면 뒤지지 않을 어머니 역시 큰 소리로 받아치셨기에 저희 집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저 당시 집들을 보면 대부분 형제들이 많은 편이지만 저희 집은 자식이라고는 딱 저 하나였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으시니 형제가 태어날 수도 없었죠. 이쯤 되니 제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대한 모성애로 자식 보기 민망하셨던지 저를 꽉 안아주면서 행여 어긋날까 싶어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재석아, 내가 너 볼 면목이 없구나. 부모란 게 자식 앞에서 모범이 되어주기는커녕 허구한 날 싸움하는 것만 보여주니 네가 얼마나 불안할까 마음이 좋질 않아. 엄마가 조만간 어떻게든 해결 볼 테니까 조금만 버티며 살자꾸나. 언젠가 이 길고 긴 미로의 끝이 있겠지. 이렇듯 어머니께서 제 맘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니 아버지보단 어머니와 더 친했습니다. 아버지랑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게 아버지는 제가 독립적으로 자라길 바라시는 듯 했는데, 아버지는 늘 소리부터 치고 뭐라고 하시는 게 결코 부모가 자식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죠. 저는 화통하고 대담한 아버지에 비해 숫기가 없고 말수도 적다 보니 이런 저를 늘 답답해 하셨습니다. 재석이 너 아버지가 말하면 똑똑하게 큰 소리로 대답해야지. 사내가 숫기가 없어서 어디에다 써먹겠냐? 안 그래? 나는 이런 게 답답한 거야.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이렇게 시원찮으니 내가 살맛이 나겠냐? 집안이 이 모양이니 집구석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도 않고 아주 목이 콱 메이는 것 같아.
아버지는 제게 늘 사내답게 행동하라며 다그치셨지만 그럴수록 저는 아버지 앞에서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왜 자꾸 제게 핀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제게 뭐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고 그런 아버지와 또 다툼이 되었습니다. 제가 크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니 참 안쓰러웠어요. 다정한 남편도 없고 집은 늘 전쟁통인데 그 속에서 자식인 저를 지키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혼이 대단한 일로 여겨졌던 사회의 시선 때문에 선뜻 이혼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꼭 지켜드리고 싶었지요. 아직은 제가 어렸기에 어머니를 지킬 수 없었지만 아버지 밑에서 함께하는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가 자랄수록 어머니가 일찍이 언급한 미로의 끝을 보려 하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전 외할머니 댁에 어머니와 단둘이 가는 거 말고는 아버지 쪽인 친할머니 댁에는 아예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가지 않은 건지,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솔직히 어머니께 물어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어머니가 속이 편치 않으실 듯하여 애써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 후 술을 한잔 하고 오셔서 죄다 집안을 어지럽히고 뻗는 날이 있었는데 이때 어머니께서는 각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방 안에 있던 저를 부르셔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석아, 더는 아버지와 살 수 없을 것 같다. 너도 이제 곧 있으면 성년이고 하니깐 우리 둘이 나가서 잘 살아보자. 네 아버지랑은 이혼을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살 것 같다. 지금 조용히 준비 중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알겠지? 드디어 어머니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기뻤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엄마와 나가서 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던 저였으니까요. 누구보다 두 번 이혼을 바랬던 제가 그렇다고 자식의 도리로서 두 분이 이혼을 부추길 수는 없었으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때부터 집에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제 방 침대 밑에 숨기셨습니다. 이혼할 때 가지고 나갈 거다.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할 줄 알았지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 여태 버텼던 거다. 그놈의 돈만 아니었어도 당장 이혼하고 나갔을 텐데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가 보다. 이놈의 가사노동은 주구장창해도 티가 안 나니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 취급이나 당하고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아주 내가 눈물 나. 어머니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옆에서 봐왔기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당장 이혼한다 하면 나가서 먹고 살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어쨌든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저희가 생활한 게 맞으니까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생활을 해도 늘 빠듯한 살림이었는데 정말 어머니와 단둘이 나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때 저도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아버지에게 애정이 없었더라고요. 하루라도 엄마 모시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그렇게 약 몇 개월가량을 어머니는 철저하게 이혼 준비를 하셨고 드디어 아버지께 이혼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날을 잊을 수 없는데 아버지는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뭐? 이혼? 지금 네가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거야?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옆에 내가 넋나간 소리를 하고 앉았네. 네가 나랑 이혼해서 뭘 해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방이 돈 벌어다 주니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해? 어림도 없어. 내 사전에 이혼은 절대 없다고. 나라고 뭐 당신이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부부란 게 다 그런 거지. 좋든 싫든 그냥 자식 보며 사는 건데 헛소리 말고 옆에서 조용히 있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며 또 한바탕 집을 뒤집으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대꾸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긴 했는데 아버지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 한참 많은 생각을 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날 새벽 어머니는 자고 있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잠들어 있는 저를 급하게 막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순간 놀라서 말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제 입을 틀어 막으셨고 말씀하셨죠. 쉿, 조용히 해 재석아. 지금 나가야 해. 대충 옷 챙겨 입고 얼른 가자. 아버지 깨기 전에 얼른 서두르자. 어머니는 다급하게 제 침대 밑에 숨겨둔 것을 꺼내기 시작하셨고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집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녘에 양손 가득 짐을 싸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부터 정말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죠. 지금은 당장 어디로 가는 건지 갈 곳은 있는 건지 조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생각해 두셨더라고요. 어머니와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한 집 앞에 도착을 했고 그곳은 어머니 지인분의 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봐왔고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분이라 이모라고 불렀던 분의 집이었어요. 이모는 새벽녘에 온 저희를 반겨주셨고 따뜻하고 아늑한 방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우선 잠을 청하고 다음날 대화를 나눴어요. 들어보니 이모는 사별을 하시고 아들을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바로 다음날부터 이모네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지요. 어머니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 줄 알았고 함께 살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떠돌 줄 알았는데 모든 계획이 있었고 답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곧장 전학을 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적응해 나가며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다행인 건 친구들이 모두 착했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었지요. 이전에는 숙기도 없고 말도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말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지요. 딱 하나 걱정이 있었다면 아버지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간간히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며 버티고 계셨고 이 기간 동안 어머니가 많이 힘겨워하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강경한 대응에 아버지도 꼬리를 내리셨던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그토록 반대하셨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어머니와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소리 듣고 좀 어이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애시당초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이혼이라도 빨리 해주지 서로 지치게 소송까지 가서는 힘을 빼놓는지 끝까지 좋은 기억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솔직히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너무 편하고 행복했어요. 확실히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지 엄마도 저도 많이 밝아지고 자주 웃고 성격 자체가 바뀐 게 신기했지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엄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재석이랑 엄마는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도 너한테는 참 미안해. 아버지 없어서 나중에 힘든 일도 많이 생길 텐데 특히 결혼할 때 네 신부 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긴 하구나. 에이 뭘 그런 걸 걱정해. 재석 엄마. 재석이도 처음 올 때보다 표정이 확 달라진 게 난 더 좋던데. 행복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단 그래도 맘 편하게 더 자식 아껴주고 생각하는 사람 밑에서 크는 게 더 행복한 거야. 재석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 그렇지? 라며 이모가 잽싸게 맞받아치고는 눈을 찡긋거리고 저한테 물으셨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듯 저랑 어머니를 거둬주신 이모께서 성격도 매우 좋으시고 화통하신 편이라서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허나 실상은 이모네 집안 사정도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이혼이지만 이모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시고 국밥집 장사해가며 아들을 키우고 있기는 했지만 여유 있지는 않았고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이모랑 함께 일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국밥집이라는 게 철 따라 매출이 현저히 차이나는 장사라 특히 더운 여름 때는 장사가 막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굳이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엄마를 곁에 두고 일을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든든하고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라 제가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이모네 자식은 저보다 어렸는데 제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큰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와 이모께서는 늘 국밥집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그나마 형이고 나이가 많은 제가 집안일이라도 도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 차려서 먹고 설거지까지 해두고 사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참 좋았고 이모도 절 기특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고 평안하게 제 학창 시절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불행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제 주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모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이모네 국밥집이 나름 좋은 식재료를 쓴 전통 있는 국밥집이라 허름해도 그 특유의 분위기와 맛이 좋다며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건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뭐 하나 잘 되면 우르르 몰려서 똑같은 업종이 줄을 잇는 것 때문에 끝내는 타겟이 되어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모네 국밥집 바로 옆에 새로운 국밥집이 생겨버린 건데 돈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건지 가격을 후려치며 원가도 안 나올 법한 금액으로 장사를 하며 밀어붙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모 국밥집의 매출에 영향이 크니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맛과 품질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셨기에 멋모르고 밀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어림도 없지. 내가 홀로 어떻게 버텨가며 지킨 국밥집인데 원가도 안 나올 금액으로 우리를 망하게 한 다음 가격을 올리려는 심보 같은데 순순히 안 되지. 지금은 나 혼자도 안 되고 재석 엄마 너도 있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어차피 손님들도 다 돌아올 거야. 늘 먹던 맛이 익숙하지 새로운 맛은 오래 못 가. 이모께서는 어머니와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누시며 안간힘을 쓰고는 파이팅을 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며 버티고자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 아무래도 불안해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모네는 허름하고 노후된 느낌이 있지만 새로 생긴 곳은 정말 화려하고 깔끔했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먹어봤는데 맛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 같았고 이미 사람들 환심을 제대로 샀기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 이모네 국밥집 특유의 맛이 있으니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국밥 한 그릇도 못 팔고 돌아오는 날이 생겨버렸죠. 가게 사정이 안 좋으니 엄마도 맘에 걸려 당분간 월급을 안 받겠다 했지만 비싼 가게세며 유지비도 들고 장사가 안 되니 들어온 재료도 모두 못 먹게 돼버려 폐기 처분하니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질 않겠더라고요. 뒤늦게 가격을 내려봤지만 속수무책이었고 몇 달 버티다 못해 가게가 폭삭 망해버려 두 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심이 크셨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그 국밥집 하나로 운영하며 먹고 살았던 것이기에 그게 망해버리면 갈 길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포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두 가족의 생존이 달린 생계이다 보니 포기할 수 없어 버텼던 게 더 큰 손해를 키웠던 것이고 끝내 국밥집을 접어버린 이모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어머니는 고민이 여느 때보다 많아 보이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앞에는 씩씩한 모습과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게 더 안쓰러웠죠. 앞으로 정말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이모가 때마침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더라고요. 재석 엄마, 영수가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찢어져서 살아야 할 것 같다. 나도 우리 형석이 데리고 친정집 근처 가서 새 출발을 해야겠으니 얼른 살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빚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은 우리 집이 팔려서 나도 시간을 길게 못 줄 것 같다. 돈 크게 벌어보자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너무 미안해 재석 엄마. 이모 역시 너무 미안해했지만 어찌됐든 가게가 망한 처지에 누구보다 힘들어할 상황이었고 비록 저희 사정이 딱했지만 이모로서는 저렇게 선택한 게 맞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당장 어머니와 제가 갈 곳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금은 막막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꽤 강하신 분이셨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저와 단둘이 살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그나마 구한 이 정말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다 헤쳐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저 역시 그맘때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년이 되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돈을 벌 수 있으니 형편이 풀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이제 막 20살이 되어 일자리를 구하는 제게 취업은 쉽지 않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려 해도 못한다고 쫓겨났고 어렵게 찾은 공장에서의 포장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는 또 손이 너무 느리다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일머리가 없어서 자꾸만 쫓겨나는 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불행은 불행을 불러온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이때 어머니도 그간 무리를 너무 하신 건지 허리에 무리가 왔고 움직이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엄마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남의 집 일을 해줬더니만 크게 무리를 한 모양이다. 평생 튼튼했던 허리가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고장나고 말이 아니로구나.
열심히 해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고 너만 고생시키니 애미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남의 집 일을 하시다 뭐가 잘못되었던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하셨던 어머니는 제대로 서지도 눕는 것조차 못하며 고통만 호소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그나마 하시던 식당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는 병원 치료를 받으시며 집에서 요양을 하셔야 했는데 그렇다 보니 돈 문제가 당장 걱정이니 제 마음은 더 급할 수밖에 없었지요. 제일 속상했던 건 그렇게 통증이 심하신 어머니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허리는 한번 잘못되면 두고두고 고생하기에 제대로 치료를 하시길 원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도 아버지의 핏줄이었던지 답답한 맘에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를 닮은 모양새로 어머니께 괜히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좀 마.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앓는 소리 내면서 왜 병원을 자꾸 안 가는데? 차라리 치료받고 회복을 해서 일하고 돈 버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한 푼이 아쉽다고 계속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병원을 가, 제발.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벌 테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돈 걱정 말고.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 엄마가 걱정되어 일단 병원부터 가라고 버럭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면 제 마음 역시 당연히 좋질 않았죠. 허나 치료도 안 받고 끙끙 앓는 어머니를 보는 건 더 싫었기에